퇴근길마다 대법원 앞에서 네. 일주일째 지금 1인 시위 중이시라고. 네. 이 정도면은 저도 대법원 행정처에 있었거든요. 법무관으로. 그랬어요? 네. 자주 네. 마주칠 텐데 분위기가 어떠신가요? 네, 그 지금 2주째인데 그 퇴근 시간에 맞추어서 가서 이런 시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근하는 대법원 직원분들 정치적인 중립 때문에 표현을 많이 하진 않는데 10명 중에 한두 분은 엄지척 해주면서 눈인사를 해주면서 잘한다 응원도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직원 말고도 혹시 길거리를 지나가시는 분들은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왜 이런 시위를 하느냐? 사법부 대법원을 수사하라 내란 혐의로 촉구하기 위해서 가서 이런 시위를 하고 있죠. 지금 12.3 내란이 일어난 지가 1년이 다 돼 가는데 내란의 주불이 어느 정도 잡히고 잔불 정리를 행정부하고 군 경찰은 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주불이 아직 잡히지 않았어요. 손도 못 대고 있어서 제가 수사 촉구하는 이런 시위를 간절한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보수적인 그 동네와 네. 보수적인 대법원을 생각한다면 10분의 1의 엄지척이라도 대단한 반응인 거는 사실인 것 같네요. 아 그래요? 그렇죠. 네. 행정처에 있을 때에는 네. 정치는 거의 그냥 언급하면 안 되는 약간 네. 볼트모트 같은 존재였었는데 네. 그런 분위기라면 상당한 네. 호응이 있다고 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어제 대법원 앞에서 민주당 3대 특검 대응 특위 차원의 기자회견과 내란 특검 방문도 있었는데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지난주에는 저 혼자 계속 시위를 했는데 이제 당이 호응을 해줘서 어저께는 3대 특검 대응위원회에서 가서 대법원 앞에서 2시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회견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법부를 내란 혐의로 수사하라는 것이 주 내용이었고요. 법원 행정처 수사하고 그다음 사법 개혁 이루어야 된다는 내용이었죠. 법원 행정처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만들어서 민간 통제가 가능하게 법 위에 사법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법 밑에 사법부가 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절박함으로 전년희 수석 최고위원을 비롯해서 많은 의원들이 같이 가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박성재 등 구속영장이 연이어 기각되면서 내란 전담 재판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데 어제 지도부에서 추진하겠다는 의견이 나왔어요. 네. 진짜로 이제 대통령께서 귀국하시면 추진이 되는 건가요? 네, 지금 물밑에서 정부와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 직위원 재판부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지금 물러 터지게 재판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직위원 재판부가 윤석열을 풀어줬잖아요. 이대로 가다가는 다시 윤석열이 불러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내란 특검이 있으면은 재판도 특검이 있으면 특판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담 재판부가 필요하다라는 걸 국민들이 더 많이 느끼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당에서도 지금 전담 재판부 설치에 공감하는 의원들이 많아졌고 또 거의 다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해외 순방 중이시라서 대통령께서 지금 또 꺼내면 이것이 정쟁이 되고 대통령님의 공적 이런 것들이 묻히게 되잖아요. 그래서 귀국하시면 아마 목요일 날 귀국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제 사실 저기 내란 특검 저기 기자회견 끝나고 저하고 해서 3대 특검 위원들이 대응위원들이 내란 특검도 방문했습니다. 네. 어제 내란 특검을 직접 방문을 했었고요. 방문을 해서 박지영 특검보와 검사들에게 사법부 수사의 필요성, 내란 혐의 수사의 필요성을 아주 소상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요구를 했고요. 특히 이번에는 사법부가 내란 혐의가 있다라는 것들을 얘기했고 왜냐하면은 심야 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12.3 내란 때 그런 것들을 특검까지 가서 그런 것들을 요구를 했습니다. 꼼꼼히 챙겨주셨네요. 네네. 그럼 의원님께서도 그 조희대 대법원장과 그 수사들의 편파 재판, 룸사롱 사건 직위원 판사를 수사해야 된다. 이 모든 것이 제2의 법조 내란의 불씨다. 이런 주장을 하셨는데요. 네. 사법 카르텔이 철옹성 같이 지금 단단한 것 같아요. 사법부를 수사하지 않으면은 늑장 재판, 편파 재판,
긴급 회의 내용 이런 것들이 밝혀지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내란 척결을 하려면 마지막 종착점이 사실은 사법부에 대한 재판입니다. 실제 보십시오.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을 사형을 내린 사람이 누굽니까? 물론 박정희가 내렸지만은 그거를 종결자는 누구였어요? 재판에서 내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판부가 독립을 외치지만 지금까지 또 제대로 된 독립을 해본 적이 없어요. 늘 정권의 시녀처럼 했는데 12.3 내란 때는 아예 내란 재판부를 만들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계엄 재판부, 계엄 사법부를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엄정히 수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12.3 내란이 일어났을 때 계엄사령부가 사법부를 관장하고 통제하게 되기 때문에 완전 독립성이 무너지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메시지 하나 못 내고 동조하는 회의를 한 걸로 봐서는 내란 부하 수행이나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확실히 손을 봐야 된다. 그때 떳떳하지 않으니까 그다음 직위원 재판부가 나오고 뭐 윤석열 풀어주고 계속 이러한 사법 구태타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 법원 행정처 근무하셨으니 더 잘 아시겠네요. 저는 법무관으로만 있었어요. 최근 직위원 재판장이 좀 가족 오락관 같은 재판 진행은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요. 아이고 그 직위원 재판부의 재판을 보면은 마치 가족 오락관 같아요. 재판관들의 어떤 권위도 없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그 안에서 보면은 너무나 안일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보통 재판이 아니라 내란에 대한 재판이잖아요. 국가를 훔치려고 했던, 훔쳐서 독재자가 되려고 했던 내란에 관계된 재판인데 거기에서 오히려 피고인, 변호인 이런 사람들이 희닥거리고 웃고 정의로로 나온 예를 들어서 홍장원이나 뭐 일부 인원들을 조롱하고 이런 건데도 제지를 못하고 참 그래서 직위원 재판부 그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저러다가 내란 속의 윤석열 피고인이나 김용년 피고인 그쪽에 끌려가서 풀어주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계엄은 장난이 아닙니다. 좀 직위원은 엄중하고 진지하게 재판에 임했으면 좀 좋겠습니다. 이것은 보통 재판이 아니라는 걸 명심해야 되는데 마치 보통 재판도 저렇게 재판을 하는가요? 저런 재판은 본 적이 없잖아요. 일반 형사 재판도 엄숙하게 진행되는 편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런 법의 존엄성이라든가 저런 것들을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린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네. 네.